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7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 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대위기다. 일단 휴식기 동안에도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무브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이승우의 선발 출전에도 공격력은 무딘 모습이었다. 때문에 포항을 상대로도 약한 기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포항은 공격적인 광주를 상대로도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는 팀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리그와 ACL에서 포항을 잡아본 적이 없다. 이어서 포항은 그다지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왼쪽 풀백 이태석을 반대발 윙어로 쓰는 등 박태하 감독이 변화를 주는 요소가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일단 포항은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쉽게 달려들지를 않는 편이다.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포항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잘 쓰는 편이다. 전술적으로 전북이 포항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기대치를 걸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포항이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상대의 전진을 유도하는 식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이를 이용해서 전북 상대로도 올 시즌 실리를 잘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경남FC 대 충북 청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최근에 박동진의 활약 등으로 공격력이 살아난 상황이다. 하지만 박동혁 감독은 선제골 허용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점을 위해서 후반전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매 경기가 힘겨워지면서 다음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북 청주의 특유의 수비적인 전술을 경남이 잘 파괴하지는 못하는 편이라서 선제골 허용이 치명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경남을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었다. 특히 경남의 공격적인 전술을 저득점 상황으로 이끄는 특유의 수비적인 전술로 재미를 자주 보던 편이었다. 최근 3경기에서도 모두 1대1 아니면 1대0 스코어가 나왔을 정도다. 물론 세부 전술 부족과 직선적인 공격에 의존하는 감독의 공격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는 내릴 수 있겠지만 좋은 수비적인 기조로 충북 청주를 끌어올린 스타일인 것은 분명하다. 일단 충북 청주가 수비적인 힘으로 경남을 잘 상대했던 것을 근거로 들 수 있겠지만 충북 청주의 공격력 부족이나 경남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충북 청주가 경남을 상대로는 유독 강했던 편이라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충북 청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 시티즌 대 인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는 마사의 멀티골로 승리를 기록했다. 중원에서 공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등 희망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선제골을 넣은 뒤에는 밀리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대전이 추격골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선제골 득점 이후에는 수원FC에게 밀리면서 결국 PK로 동점 상황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어서 인천이 최영근 감독 체제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다. 지난 경기에서는 인천이 포백을 가동했고 신진호와 이명주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전진 패스의 양을 극단적으로 늘렸다. 11개의 슈팅 중 2개만 유효 슈팅이 된 것은 아쉬웠지만 제르소의 스피드에만 의존하던 역습 축구보다는 확실히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빈도가 상당히 잦았던 것은 꽤 고무적이다. 일단 대전이 늘 첫 골을 넣은 뒤로는 상대의 맹공에 밀리면서 추격골을 내주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 지난 경기 인천이 역습을 벌이고 초반부터 라인을 쭉 올리고 상대를 타격하는 면모를 보여준 점에서 인천이 초반부터 달려드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인천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김포FC 대 안산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지난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이기던 매치를 2대2로 마무리 지었다.
최근에는 후반에 몰아서 실점을 하는 것으로 확실히 팀의 체력적인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뎁스가 얇고 활동량 기반의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성향이라서 에너지 레벨이 하락한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평이다. 지난 시즌에도 6에서 7월에 부진한 흐름을 타고 9월에 회복세를 보이던 패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안산은 이관우 감독을 선임했다.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송경섭 대행은 프로에서의 지도자 경험은 있지만 이관우 감독은 수원FC 감독 대행이 프로 지도자 경험의 전부라는 것이다. 일단 재정상 어린 선수들을 자주 기용할 수밖에 없어서 대학 무대 지도자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제법 잦은 편이긴 한데 이런 어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는 문전에서의 침착성 등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그래도 김포가 어느 정도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안산의 어린 선수들이 문전에서의 침착성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관우 감독의 지도력도 프로에서는 증명이 된 것이 적다고 보고 있다. 물론 김포의 버티는 능력이 여름에는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 김포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FC 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연패는 끊었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중민의 제공권이 아니었더라면 성남이 패해도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훈 대행이 전술적으로 뭔가를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진 셈이다. 특히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천안의 철퇴에 당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어서 천안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저격하는 데 능하다. 최근 2승 1무도 이랜드, 경남, 전남 등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성향의 팀을 만나서 거둔 것이다. 특히 퉁가라 같은 선수는 스피드가 좋아서 수원 삼성보다는 천안에서 더욱 활약상이 좋을 수 있다. 물론 하프스페이스 방어나 기본적인 수비적 규율에서는 천안도 흐름이 좋은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다. 천안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본다. 성남이 전술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면 천안이 잘하는 역습 상황에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천안이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원정에서 유독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경기 천안시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